안녕하세요. 저는 33세 평범한 여자 전수현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 행복한 재혼을 앞두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 끝에 쫓겨나듯 이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그 끔찍했던 시간들과 그 후 찾아온 기적 같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2017년 봄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시댁도 서울의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저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전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처럼 대하셨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수연 씨, 아니 수연아.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반말할게. 우리 집안 규칙부터 알려줘야겠어. 첫째, 명절과 제사는 무조건 큰며느리인 네가 다 준비해야 해. 둘째, 시댁 어른들 생신은 네가 챙겨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셋째, 매주 일요일은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손주 낳아야 해. 우리 민준이가 장남인데 대를 이어야지. 늦어도 1년 안에는 임신 소식 들려줘야 해. 알았어?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냥 하는 거지.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말만 거창하게 하더라. 하여튼 우리 민준이 잘 챙겨주고 빨리 예쁜 손주 얼굴 보여줘. 아들 낳으면 더 좋고. 저는 그날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까지 다 했어요. 남편은 그저 TV를 보거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고 전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제가 하는 일을 감시하듯 지켜보셨죠.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연아, 너 혹시 몸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 다이어트니 뭐니 하면서 몸을 망쳐놔서 그런 거 아니야? 또 결혼 전에 다이어트 많이 했다며? 어머님, 저희 아직 신혼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신혼은 무슨 신혼이야?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우리 민준이는 건강한 애야. 고등학교 때도 운동 열심히 했고 대학교 때도 술, 담배 안 하고 건강관리 잘했어. 문제는 네가 아닐까 싶은데. 병원 한번 가봐. 산부인과 가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그날 이후로 전 시어머니는 매번 만날 때마다 제게 병원에 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그 결과를 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의 반응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럼 뭐가 문제야? 네 몸에 문제가 없다면 왜 임신이 안 되는 건데? 혹시 네가 피 많은 거 아니야? 아직 애 낳기 싫어서 몰래 피임약 먹는 거 아니고?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민준이도 검사를 받아봐야겠네. 어차피 네가 문제 없다고 하니까. 민준아, 너도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봐. 정확히 알아야 대책을 세우지. 그런데 남편은 병원 가는 것을 극구 거부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겠죠. 수연아, 우리 좀 더 노력해보자, 어? 당신도 검사 한번 받아봐.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잖아. 나만 검사 받고 당신은 안 받으면 그게 말이 돼? 야, 남자가 그런 검사 받는 거 창피한 거 몰라? 그리고 나는 진짜 문제 없어. 엄마 말대로 나는 건강하게 자랐다고. 그냥 네가 좀 더 몸 관리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실망했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저를 의심하고 책임을 저에게만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서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아이 이야기만 하셨고 심지어 제가 무엇을 먹는지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커피 마시지 마. 카페인이 임신에 안 좋대.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먹지 말고 찬 음식 먹으면 자궁이 차가워져서 임신 안 된대. 매운 것도 먹지 마. 속이 안 좋으면 아기가 안 생겨. 알았지? 그리고 저녁에는 꼭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 족욕이 임신에 좋다더라. 내가 한약도 지어왔으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어. 어머님,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알아서 한다는 게 이 모양이잖아.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다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하던데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혹시 네가 모르는 숨겨진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병원 가서 정밀검사 다시 받아봐. 저는 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른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온갖 민간요법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럴수록 전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느끼는 절망감,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때쯤 전 시어머니는 제게 더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가 만약 정말 아이를 못 낳는 몸이면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이혼을 고려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민준이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너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어떡해? 민준이 인생도 생각해 봐야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확실히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정상적인 부부라면 친작에 아이가 생겼어야 해. 네가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확실한 거 아니야? 우리 민준이는 멀쩡한데 말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망가지는 꼴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봐?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이혼하라고 했어.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당신 인생을 위해서 헤어지자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그런 말씀을 했어? 에이,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리고 수연아, 사실 나도 조금은 답답하긴 해. 우리 진짜 병원 다시 가보는 거 어때? 더 큰 병원으로. 나는 이미 3군데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다 문제 없다고 했고. 당신은 단 한 번도 검사 받으러 가지 않았잖아. 왜 문제가 항상 나한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알았어. 내가 검사 받으면 되잖아. 그렇게까지 말할 거야?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할게. 됐지? 하지만 남편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요. 항상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만 댔죠. 결혼 4년 차가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이제 친척들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어느 날 시댁 친척 모임에서 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큰집은 언제 손주 얼굴 볼지 모르겠네. 벌써 4년째인데 소식이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결혼하면 바로바로 애를 낳았는데 말이야. 아니, 형님, 아직도 손주가 없어요? 그럼 혹시 며느리가? 그러게 말이야. 검사를 받았는데도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4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거야? 나는 잘 모르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당신
제발 병원 가자. 우리 둘 다 정밀 검사 다시 받아보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당신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친척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고 매일 나한테 아이 낳으라고 압박하고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알았어, 알았다고.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같이 가자. 그리고 엄마한테는 내가 말씀드릴게.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도 하지 않았고 전 시어머니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저를 나무랐죠.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봄, 저는 드디어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큰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저도 모든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남편분 쪽에 문제가 있네요. 정자수가 현저히 적고 운동성도 매우 낮습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받았던 모든 구박, 모든 비난, 모든 수치심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문제는 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이었어요. 당신 들었어?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었어. 당신이었어. 미안해.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몰랐다고? 5년 동안 나는 당신 엄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데 나는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어.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었다고? 당신이 진작 검사만 받았어도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전 시어머니께 사실을 말하자고 했을 때 남편이 거부한 겁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자. 엄마가 알면 충격받으실 거야.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엄마가 나한테 5년 동안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사실을 말하지 말자고? 나는 억울하지도 않아? 알아. 미안해. 근데 엄마는 아들밖에 없잖아. 내가 문제라는 걸 알면 너무 상심하실 거야.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시술 받으면 되잖아. 저는 그날 남편에 대한 모든 감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엄마 편이었던 거예요. 제가 받은 상처, 제 고통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전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결심했어. 너희 둘은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5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가 없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민준이는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해. 미안하지만 이혼 서류 준비해줘. 위자료는 네가 원하는 만큼 줄게. 어머님, 사실은 저는 그때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있다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으로 제발 말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 가족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2년 여름 30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듯 이혼을 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위자료라고 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전 시어머니의 구박을 듣지 않아도 되고 매달 생리를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가 재혼하려는 태호 씨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혼 후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조금씩 제 자신을 회복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손님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사장님도 좋은 분이었죠. 그렇게 평범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카페 건물주인 태호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2024년 봄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저는 창가를 닫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에 우산을 든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주인데 사장님 계신가요? 아, 건물주님이세요? 사장님은 지금 잠깐 외출하셨는데 곧 오실 거예요. 먼저 커피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커피를 만들어 그분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분은 공손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더니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1시간쯤 후에 사장님이 돌아오셨고 두 분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신 후 태호 씨는 인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태호 씨는 자주 카페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거의 매일 오시게 되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시거나 책을 읽으셨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이렇게 화창한 날은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봄 날씨가 정말 좋죠. 항상 아메리카노만 드시는데 다른 메뉴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라떼도 맛있어요. 그럼 오늘은 라떼로 부탁드릴게요. 수연 씨가 추천하시니까 믿고 마셔볼게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저는 태호 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 몇 채로 임대업을 하시면서 무역업도 함께 하시는 사업가셨어요. 몇 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잃으셨다고 했고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서연이와 단둘이 살고 계신다고 하셨죠. 어느 날 태호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수연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실례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결혼했었어요. 이혼했고요. 3년 전에요. 그러셨군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 제 아내는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딸아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수연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고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었어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제가 힘들어 보일 때면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죠.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태호 씨가 딸 서연이를 데리고 카페에 오셨습니다. 서연아, 여기가 아빠가 자주 오는 카페야. 인사해봐. 여기 수연 이모.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이에요. 아빠가 이모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어머, 안녕 서연아. 너 정말 예쁘구나. 뭐 마시고 싶어? 이모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저는 핫초코와 케이크를 예쁘게 준비해서 서연이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서연이는 정말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또래보다 조금 조숙해 보였지만 동시에 아직은 어린아이다운 순수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서연이는 아빠를 따라 자주 카페에 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서연이와도 친해졌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서연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2024년 가을, 태호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랑 같이 놀이공원 가실래요? 서연이가 수연 씨랑 같이 가고 싶대요. 물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친구로서 같이 나들이 가는 거니까요. 놀이공원이요? 좋아요. 저도 오랜만에 놀이공원 가보고 싶었어요. 서연이도 보고 싶고요. 그 주말 저희 셋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신나하면서 이것저것 하자고 했고 태호 씨와 저는 서연이를 따라다니며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서연이가 잠들었어요. 태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서연이도 정말 좋아했고요. 사실 제가 수연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고백이라 놀라셨죠? 하지만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수연 씨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연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태호 씨에게 호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과거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태호 씨,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태호 씨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결혼 생활을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5년 동안 전 시댁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온갖 구박을 받다가 이혼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는 전 남편 쪽에 있었지만요. 그런 과거가 있는 저랑 태호 씨가 사귀면 태호 씨한테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서연이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요. 수연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중요한 건 지금의 수연 씨예요. 그리고 아이 문제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이미 서연이가 있고 서연이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원하는 건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수연 씨라고 생각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태호 씨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수연 씨가 제 인생에 빛이 되어주고 있어요. 아내가 떠난 후 4년 동안 저는 그냥 살아있기만 했어요. 하지만 수연 씨를 만나고부터는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시작해봐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받았던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주셨습니다. 서연이도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었고요. 1년 정도 사귀면서 저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태호 씨 어머니 박영희 여사님도 만나뵀는데 정말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분이셨어요. 수연 씨,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태호가 수연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수연 씨가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 태호랑 서연이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전 시댁에서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5년 동안 온갖 구박을 하다가 결국 저를 내쫓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는 전 남편 쪽에 있었지만요. 아이고,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밝게 살아가시는 수연 씨가 정말 대단해 보여요.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서연이가 있고 설령 앞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서연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박영희 여사님은 전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행복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5년 봄 태호 씨가 프러포즈를 하셨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고 나왔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불임이라고 낙인 찍혔던 제가 자연 임신을 한 거예요. 태호 씨, 저 임신했어요. 지금 15주래요. 정말요?
수연 씨, 이게 정말이에요? 천만 다행이에요. 아니, 이게 천만 다행이라는 말이 맞나요? 축하해요, 수연 씨. 정말 축하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당연히 수연 씨 문제가 아니었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수연 씨는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한 분이라고.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는 태우 씨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제가 결백하다는 게 증명된 거니까요. 서연이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기고 따뜻한 가족들도 생겼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수연아, 나야. 오랜만이지? 네가 재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한다. 그런데 혹시 시간 되면 나 좀 만나줄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고민 끝에 태호 씨와 상의한 후 전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전 남편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재혼했었어, 작년에. 그런데 그 사람이랑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문제는 나한테 있더라. 의사가 그러는데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사과요?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와서요? 저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하고 싶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싶어요.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2025년 5월 드디어 저희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도 정말 화창하고 좋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웨딩홀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첫 결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는 불안하고 떨렸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행복했거든요. 서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 예뻐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 오늘 엄마 옆에서 꽃 들고 걸을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우리 서연이가 옆에 있어주면 엄마는 더 행복해. 고마워, 서연아. 너 때문에 엄마가 정말 많이 행복해졌어. 저도요, 엄마. 엄마 만나서 저도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고요. 그리고 곧 동생도 태어나잖아요. 우리 가족 최고예요. 어머님도 오셔서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수연아,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쁜데 우리 태호가 복받은 거야.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기만 해.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을 만나서, 태호 씨를 만나서, 서연이를 만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드디어 결혼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고 저는 서연이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태호 씨가 제단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하객들 모두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온 거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저를 받아주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제단 앞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웨딩홀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결혼식 멈춰주세요! 전 시어머니가 전 남편과 함께 웨딩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렸어요. 수연아, 아니 여러분, 이 여자랑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못 낳아요. 저희 아들이랑 5년 동안 살면서 애 하나 못 낳았다고요. 그런 여자랑 결혼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웨딩홀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우 씨가 빠르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혼식을 방해하고 계십니다.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라고요? 저 여자는 불임이에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임신을 못했어요. 그때 박영희 어머님이 침착하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실례지만 부인께서는 신부의 전 시어머니시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따님 아드님이 재혼하셔서 아이를 가지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께서 재혼하셨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뒤늦게 검사를 받아보니 불임이 아드님 쪽 문제였다고 들었습니다. 제 정보가 맞나요? 전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크게 술렁거렸어요. 부인께서는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아내셨죠? 5년 동안 온갖 구박을 하시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부인 아드님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며느리는 지금 임신 15주입니다. 곧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며느리가 불임이라고 하시겠어요? 웨딩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사실이에요. 어머님, 문제는 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제가 5년 동안 받았던 모든 구박, 모든 모욕은 전부 억울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한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제 결혼식을 망치려고 오셨고요. 수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나요? 저는 어머님께 계속 남편도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남편은 저만 계속 의심했죠.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시면 그게 용서가 되나요? 그리고 부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며느리는 불임이 아니에요. 하지만 설령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고 해도 저희는 우리 며느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가족이란 건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울면서 자책했고 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모든 일들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제 제발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웨딩홀 스태프들이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홀이 조용해진 후 태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태우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랑 행복하게 살아요. 알았죠? 엄마, 괜찮아요? 저 엄마 손 꼭 잡고 있을게요. 엄마는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우리가 엄마 지켜줄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결혼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시 제단 앞에 섰고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저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연 씨,
저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다시는 슬프지 않도록,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지켜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태호 씨, 저도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서연이와 곧 태어날 우리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객들이 다시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드디어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저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까 있었던 소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가족이 정말 아름답다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호 씨와 서연이 그리고 박영희 어머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나쁜 사람들한테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보고 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고마워 서연아. 너희 가족을 만나서 엄마가 정말 행복해. 우리가 더 행복해요 수연 씨. 아니 이제 제 아내니까. 여보, 앞으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럴게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찾아왔구나.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제 가족을 사랑으로 지키겠다고요. 결혼식이 끝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태호 씨,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이 학교 도시락을 싸주고 태호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정말 행복했어요. 임신 중이라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전 시댁에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드디어 2025년 10월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박지우, 태호 씨와 제가 함께 지은 이름이었어요. 엄마, 동생 진짜 귀여워요. 제가 언니니까 진짜 잘 돌봐줄게요. 지우야, 언니가 왔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여보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봐요. 아이고, 우리 손주 정말 예쁘게 생겼네. 수연아, 정말 잘했어. 우리 집에 복덩이가 온 거야. 저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엄마가 된 거예요. 전 시댁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이 행복을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죠. 지우가 돌이 되던 날, 저희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했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우야, 오늘 네 돌잔치야. 언니가 맨날 얘기해줬지? 너 진짜 귀엽게 생겨서 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엄마, 저 오늘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어? 무슨 말인데? 엄마, 저 처음에 엄마 만났을 때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우리 집에 오고 지우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 집이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엄마.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면서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겨우 8살이었는데 이제는 11살이 되어 이렇게 속마음을 표현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도 너희들 만나서 정말 행복해. 서연아, 지우야, 그리고 여보,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 우리 가족 정말 보기 좋네. 수연아, 너 정말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태호도 행복해 보이고 서연이도 밝아졌고 지우까지 생겨서 우리 집이 완전해진 것 같아.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태호 씨와 둘이 앉아있을 때 태호 씨가 말했어요. 여보, 행복해요? 당연하죠.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에요. 당신과 서연이, 지우, 그리고 어머님까지 모두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받아주니까요. 저도 여보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아내를 잃고 나서 혼자 서연이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보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밝아졌어요. 여보는 저희 가족의 빛이에요.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저도 고백할게요. 처음에는 제가 이혼했던 과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제가 과연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당신과 가족들이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보는 이미 최고의 아내이고 최고의 엄마예요. 서연이가 얼마나 여보를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지우도 엄마 목소리만 들으면 바로 웃잖아요. 저는 태호 씨 어깨에 기대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 시댁에서 5년 동안 받았던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제 전부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몇 년이 더 지나 지우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지우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우리 가족 그림이었어요. 이거 우리 가족이야. 여기는 아빠, 여기는 엄마, 여기는 언니, 여기는 나. 그리고 여기는 할머니. 우와, 우리 지우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 보인다. 앙! 우리 가족 제일 행복해.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서 그렸는데 친구들이 다 예쁘다고 했어.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제가 전 시댁에서 겪었던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구박받는 엄마를 보지 않아도 되고 부모가 싸우는 걸 보지 않아도 돼요. 그저 사랑만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고 있죠. 그리고 서연이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사춘기가 와서 가끔 삐딱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라줍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나는 우리 엄마라고 했어. 정말? 왜? 엄마는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고 진짜 엄마처럼 사랑해주잖아요. 나는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다니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지금 제 나이는 37세입니다. 재혼한 지 4년이 되어가고 지우는 이제 4살이 되었어요. 태호 씨와는 여전히 사랑하며 잘 살고 있고 어머님도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임산부를 보면 생각해요. 저도 한때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버림받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엄마가 되었구나.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구나.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란 건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전 시댁에서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며느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죠. 반면에 지금 제 가족은 서연이가 제 친딸은 아니지만 진짜 엄마와 딸처럼 지내고 있어요. 박영희 어머님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상처받아 힘드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내 편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제 과거를 떠나보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용서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그분 때문에 제 현재가 흔들리지 않아요. 제 앞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서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지우와 함께 놀아주고 태우 씨가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